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칙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2023 회계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 결산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165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49억 4,540만 원으로 이 중 2,461억 4,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9억 7,4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8억 2,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과 2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총무과 세출 예산 총액 1,876억 9,808만 원 중 지출액은 1,846억 2,75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억 7,0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자치행정협칙과 세출 예산 총액 78억 2,948만 원 중 지출액은 71억 6,51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3,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4쪽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 용역비 2,070만 원은 주민공청회 개최 지연의 사유로 사고 2월하였으나 올해 5월 최종 보고회를 마쳤으며 6월 중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220쪽 평택시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334만 원은 사고 2월하였으나 올해 1월 준공됨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1쪽 교육 청소년과 세출 예산 총액 536억 4,318만 원 중 지출액은 394억 8,667만 원이며 2월액은 129억 4,031만 원, 집행 잔액은 12억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계속비 48억 6,890만 원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259쪽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수련원을 시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3억 원을 명시 2월하였으나 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263쪽 청소년 공부방 시설보강 사업은 중앙동, 신장 1동, 신장 2동 청소년 공부방을 대상으로 하며 2억 4,599만 원을 명시 2월하였으나 올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64쪽 신장 2동 청소년 공부방 외벽 개선 사업은 2억 원을 명시 2월하였으나 올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67쪽 서부 청소년 시설 건립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계속비 62억 5천만 원은 선금 및 기성금으로 올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269쪽 청소년 휴카페 자유공간 조성 사업은 청북 및 신평동 청소년 자유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3억 9,512만 원을 명시 2월하였으나 올 3월 준공하였습니다. 272쪽 청소년 문화센터 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은 체육관의 시설을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8,017만 원을 명시 2월하였으나 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303쪽 회계과 세출 예산 총액은 66억 7,647만 원으로 지출액은 62억 4,35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3,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 총액은 50억 6,607만 원으로 지출액은 47억 9,51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29억 1,162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7,22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3,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 예산 총액 11억 2,050만 원 중 지출액은 10억 5,159만 원, 집행 잔액은 6,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62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 58억 9,541만 원 중 지출액은 55억 8,31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1,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3년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수관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행감을 마치고 올해 이번 주는 또 이제 결산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 행정자치국 그 세입 결산, 세입 세출 이렇게 총괄을 보면 이제 세입 결산 수납액이 589억, 그 다음에 세출이 2,517억, 지출액이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이월액이 129억, 그다음에 잔액이 61억 정도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집행률은 92.9% 해가지고 전체로 높은데 교육 청소년과만 이제 좀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쪽은 다 이제 90%가 다 넘는데 사업 진행이 좀 네.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뭐 이게 대부분 사업 쪽은 아니었고요. 이제 대규모 사업이던 서부 청소년 센터하고 팽성 국민체육센터가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에 발주가 됐는데 계약이 이제 올해로 밀리면서 그 사업비들이 대부분 다 2월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기본적인 사업들은 뭐 대부분 다 80% 이상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서부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은 올해는 뭐 진행 다 되는 거죠? 예, 뭐 이미 그 착공이 다 돼가지고요. 네. 예, 두 군데 다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내년 말 다 준공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입 결산 좀 보겠습니다. 그 결산서 69쪽에 보면 그 부서별 이제 세목별 세입 이제 세입 미수납액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치협력과가 이제 자치행정협력협치과가 이제 지난 연도 수입에서 이제 미수납액이 한 3,494만 8천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지난 연도 이 어떤 미수납된 게 어떤 건이죠? 요거는 그 예전에 지방선거 때 그 지방선거 이 요거는 이따가 제가 네네. 잠깐 네, 따로 따로. 비공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제재 부과금 150만 원, 뭐 지난 연도 수입도 250,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한 667만 4천 원 정도. 예,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일단 사용료 수익은요. 네. 저희 그 서울에 있는 장학관입니다. 그럼 이제 1월분 사용료가 12월에 이제 부과가 되다 보니까요. 12월 31일 현재는 부과는 됐는데 납부 전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미수납이고요. 예, 예. 현재는 예 이제 뭐 다 납부가 아, 돼 있는 예. 상태입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밑에 부과- 있는 그 네. 이제 부과금 같은 경우는 예, 예. 이제 그 저희 뭐 청소년 유해 관련해서 이제 단속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중에 조금 이제 미납돼서 이렇게 돼 있는 분이 계시고요.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관, 예, 장학관. 12월 부과분입니다. 지난 연도에도 뭐 수입이 250만 원이 이제 미수납액돼서 계속 넘어오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그런 부과금 그런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지고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는 다 이제 취하고 다된 있습니다. 상태고. 예. 그리고 회계과도 기타 수입에 1,395만 원.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 이제 그것도 미수납액이 한 1,477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그 기타 수입은 수납이 2024년 1월달에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지난년도 수입 관련된 거는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인데 이건 압류 조치가 이제 그 압류 전부터 조치돼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부터요. 네. 그러면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압류 그 전부터 이제 미수납액 계속 쌓여 있는 건가요? 예, 지난년도 수입 관련해서는 이제 압류 자체는 2008년도하고 2016년도에 걸어놨고요. 2008년, 16년이요. 예, 예, 또 오래된. 변상금 같은 경우 2012년도에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압류 해놓고 그 계속 그렇게 납부 안 하면은 2008년이면 지금 벌써 십몇 년이 지났고 한데 계속 이렇게 그냥 압류만 해놓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이제 요것도 향후 조치는 예, 어떻게? 예, 향후 이제 정리가 필요한 예.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예,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시간이 오래된 거는 계속 좀 체크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절개하고 이런 이제 체납액들이 발생하면 이건 또 징수과에서 그 또 담당을 하죠. 세수 이쪽 아 이제 뭐 그건 해당되는 과에서 하는데요. 예, 해당 과에서 예,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수납하고 각 하는 과에서 겁니다. 예, 예. 수납하고 그 계속 체납이 발생하면 이제 그 다음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이제 압류를 압류. 하고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압류를 했다는 거는 뭐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한 네, 건데 무재산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손 처분 등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뭐 재산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체납팀에서 좀 저기를 하나요? 그쪽 넘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세입 수입 관련돼서는 저는 안 넘어가요. 예, 예, 각각 그 각각 소관하고 부서에서? 있는 과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보통신과도 뭐 금액은 작은데 뭐 과태료하고 이런 수입들이 조금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년도 수입은 22년도에 그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데 네. 그게 체납이 돼 갖고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과태료는 저희가 이제 그 정보통신 그 공사 때 감리원 미 배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과태료, 예. 예, 부과를 하는데 이제 체납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바로 주최해서 받을 수 있는 수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가능한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업체가 폐업이 돼 갖고 폐업이 됐어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업이 됐어. 그러면 이제 보류 정리해야 되겠네요. 예, 기간이 지나면 이제 시간이 정리를 해야 지나면. 됩니다. 이런 그 좀 체납 사례를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다각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집행 잔액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58억 정도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산 절감액이 7,5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액이 한 1억 4,800 전체적으로 행정자치국 전체적으로요. 지출 잔액이 좀 52억 정도가 이제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뭐 지출 뭐 이렇게 불용액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좀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률 이제 저조 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제 총무과 같은 경우 부서별 이제 공공운영비 이런 게 이제 집행잔액이 한 2,8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다 집행하고 이제
뭐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그러니까 169페이지도 그렇고 공공운영비 주요 집행 현황 171페이지죠. 이게 공공요금 같은 거 다 내고 이렇게 남은 잔액인가요? 위원님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우편 발송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용 차량 유지 관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네. 저희 이제 우편물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조금 그 전년보다 조금 이제 우편물 그 발송비가 조금 잔액이 좀 남아 있고요. 네. 네, 공공 차량 유지 관리는 거의 뭐 나가는 비용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발송비에서 조금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하는 게 이제 좀 줄어서 그 대상 수가 줄어가지고 좀 집행전에 남았다 그런 말씀이죠? 당초 예상보다 좀 남았- 줄었다는 예, 말씀입니다. 줄었다는 예, 얘기죠. 예. 당초 예상보다. 그다음에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도 한 1,500 정도 잔액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유지보수 비용 다 하고 남은 이제 집행 잔액이란 말씀인 거죠? 171페이지 172페이지. 2페이지요. 예, 예. 체계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예산 현역은 8,160인데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무인 방범 시스템 그 용역 계약을 하고요. 네. 나머지도 이제 저희들이 각 업체하고 이제 유지보수들 계약을 계약하고, 하는데 그 계약 잔액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해가지고 잔액 그런 건가요? 예. 그거 포함해서? 특권은 지금 입찰로 했고 예. 그다음에 근태 관리 및 출입 통제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여성 기업이라서 수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잔액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전체 금액에서 얼마 안 되네요. 이것도 특정 업무 수행 활동 지원 이것도 집행전액 9,800 정도 남은 거로 나와 있네요. 네, 유도- 요거는 이제 각 그 업무별로 네. 좀 특수 분야, 감사나 예산, 그다음에 아동 학대 업무라든지 대민 활동비 뭐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당초 예상보다 저희들이 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지금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총무과만 맞죠? 그리고 자치행정협칙과 행정구역 경계적 용역 연구 용역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아직 이게 사업이 마무리 안 돼서 2월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 이 내용들은 좀 보완할 필요도 있고 선거 앞두고서 예. 여러 가지 불필요한 여러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서 네. 선거 이후에 좀 마무리하는 게 낫다 해서 좀 중지해서 그래서 중지했다가 진행하고 다시 지금 다 마무리된 상태. 올해 마무리 다 되신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데 이것도 이게 좀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집행을 하다 보면 네. 당초 계획한 것보다 좀 잔액들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부득이하게 잔액을 남겨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코디네이터 지원비도 이제 전액 집행을 안 했죠. 예. 예, 이것도 지금 계획직으로 좀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 조직 운영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액 50%, 국비 50%인데 네. 국비 전액 다 반납하는 거로 반납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뭐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반납하고. 네, 네. 근데 교육청소년과 그 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원 사업도 한 1억 5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뭐 전체 이제 다 이제 추진이 안 된 사업은 없고요. 네. 이제 전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이제 집행 잔액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좀 금액은 커졌습니다만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한 2%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예, 저희 그 최대한 전체 금액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이쪽은 이제 용역이 이제 지금 올해 9월에 아까 마무리된 날이죠? 예, 올 9월 예, 9월. 최종 마무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월 예, 그래서 2월입니다. 그 신장 이동 청소년 공부방도 이것도 올해 지금 신장이동 청소년 공부방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다 마무리됐고요. 1월에 마무리됐고요. 예,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 좀 2월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1월 달에 다 예,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 회계과의 공용 차량 유지 관리 비용이 집행액이 3,951만 6천 원뿐이 안 되고 집행 잔액이 한 2억 5,400 남았는데 이게 사유가 뭐죠? 예, 이건 이제 그 버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 예. 그 친환경차 제조사 그 사정으로 제작이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이게 계약이라도 됐으면 사고 이혈이라도 시키는 건데 네. 그 계속 기다리다가 그 2월 시기를 명시를 하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았어요. 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그럼 이제 하고 내년에 다시 올해 다시 예산 세웠나요? 올해 예산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습니까? 버스 구입비. 예, 버스 그 집행한 거는 뭡니까? 3,900 정도 집행한 거는 그 스타리아 하나 구입한 거예요. 아 스타리아 구입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액이 불용된 것도 있고 뭐 2월 된 사업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 계획을 좀 철저히 수립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내 이제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추격 통해 가지고 감액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 이제 이용 전형 변경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 결산서 617페이지 보면 그 보면 이제 그 총무과 같은 경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7천을 감액을 하고 이거를 이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이거 총무과도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인력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성과 상여금을 1억 2,300을 이제 보수로 전용하고 또 연금 부담금도 이렇게 두 건 그렇게 하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예. 네, 이 예산 전용한 건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록물 그 관리 체계 구축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네, 그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하드 그 기계 자체를 저희가 사서 네, 그 자산 취득비로 이제 구입을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보수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업체하고 저희들이 이제 상의를 하면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물품만 구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물품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그 하드 서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그 하드웨어 자체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 그 수선비로 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그 용역비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좀 이렇게 전용 변경해서 네. 그 집행한 내역입니다. 아, 그래서 용역비로 이거 사용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했고요. 네. 실제 내용도 보면은 그 하드웨어는 한 4종 정도 서버를 저희들이 전부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는 한 6종, 그다음에 데이터 이전을 온 나라 시스템에 있는 거를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전수도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대대적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그 전환을 해서 쓴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성과 상여금을 이제 이거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본봉이고 나머지 이제 수당 이것저것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본봉은 저희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이제 대체로 흐름을 보니 그 휴직이나 복직자들이 굉장히 그 변동이 좀 변동폭이 심했습니다. 그 작년 1년 동안 휴직자가 한 370여 명이 발생을 했고 복직자가 한 256명 정도 발생을 해서 그 갭 차이가 한 115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인원 변동이 굉장히 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인건비를 연말에 어느 정도 집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여유분을 좀 둬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 하반기에 또 이제 그 의원 면직자들 저희가 이제 2월하고 8월 달에는 정기적으로 그 퇴직하실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받거든요. 근데 그 분들보다 거의 같은 수로 그 중도 퇴직하는 수시 분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하반기에 좀 23명 정도가 하반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퇴 퇴직하시는 분들도 작년 이제 수시 분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변동폭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인건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하반기에 굉장히 좀 부족할 거라는 좀 예측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성과상여하고 연금 부담금에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전용을 해서 네. 저희들이 좀 보수로, 대비했던 네. 대비를 대비를 하셨다. 하고 예측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연금 부담금도 이제 기타직 보수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전용을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타직 보수는 저희가 이제 시간제나 일반 임기제하고 청병분들인데요. 이때도 여기 변동폭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반기에 이게 좀 부족하겠다라는 좀 예측을 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이제 변경한 건이 또 한 5건 또 있더라고요. 그 이제 공무원 해외 직무 연수를 거기서 이제 감액하고 그다음에 정책 연수 지원회로 변경해서 사용하신 게 그렇죠? 1,050만 원.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장기 근속하신 그 직원분들한테 이제 국제화 여비를 통해서 글로벌 정책 연수를 해드리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정책 연수비로 가시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좀 한 5분 정도가 이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좀 여쭤봤더니 비행기를 타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하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국내 연수라도 좀 해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그렇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 위탁 교육에 8억 예산이 8억이었었는데 거기서도 2,200 정도 감액해가지고 이게 국제화 여비로 또 이제 이렇게 변경하신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인재개발원에 10명의 그 위탁 교육을 보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4급, 5급, 그다음에 6급 이렇게 해서 총 10명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국제화 여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부족한 내역이 이제 4급이 조금 내용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제 책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6급 중에 글로벌 그 리더 과정 중에 그
그 국제화 여비를 저희는 한 번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두 번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을 한 내역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있고 또 이런 게 이제 쭉 한 6건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심의하고 이 목적대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뭐 부서에서는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 시켜가지고 사전에 좀 잘 계획하시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금 결산 우리 고향 사랑 기금 이게 지금 전년에 모집액이 1억 정도 되네요. 1억 49만 8천. 전년도 결산액이 한 1억 3천 정도 되고요. 그 전입금이 있어가지고 전입금 당시 한 300. 실제로 모집한 거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이렇게 기금이 더 좀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예치금은 정계예금에 어차피 올해 이제 사용 계획이 없으시니까 정계예금에 예치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기예금 예치하고 내년에 기금 활용안이 네, 나올 겁니다. 내년에 나오는 그 전에 네.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내용 협의 드리고 네.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뭐 집행자력 줄이고 뭐 이런 이월금 최소화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뭐 매번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계획을 세밀하게 하시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 과정부터 해가지고 또 집행하는 과정도 잘 세밀히 꼼꼼히 챙기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화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꼼꼼히 예산을 세우고 전년도 그 전 몇 년치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일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자치국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대해서 각별히 조금 더 25년도 예산 때는 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대안학교 교복비가 수요가 미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대안학교 어쨌든 학생 교복비 지원은 대부분 신입생에 한해서 이제 집행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 3년을 제약한다고 봤을 때 네. 1학년에 입학하면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대한 기준은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원한다기보다는 교복비는 네.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되어 있는 시민한테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뭐 저희 시에 있는 대안학교에 입학이 됐던 타 시도에 있는 대안학교 입학이 됐던 네네. 이게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네. 저희가 이게 뭐 그 수요를 예측해서 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제 전년도 집행액을 많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우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잔액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그래서 수요가 미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교복만 하나요? 활동복도 하나요? 그 대안학교는 그 활동복하고 포함해가지고요. 네. 저 일반 학생들 교복 지원에 이제 맞춰서 나가고요. 네. 아마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8억 7,900이라고 이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뭐 예측은 할 수 없대지만 꽤 남은 거로 봐서 다음 예산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이게 20년도에 보면
조금 들쑥날 특히 2023년도가 좀 적었네요.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철거 및 임시 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그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어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집행 잔액입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안중 청소년 시설 건립은 도비와 시비가 이제 따로 묶여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사업 추진에 앞서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는 거는 이제 시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각각의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뭐 계약 잔액부터 해서 총 집행 잔액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9,800만 원이라는 건 적은 게 아닌데 이거를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업체들하고 논의 안 하고 그냥 세웠나요? 이제 비율을 보시면 약 한 15% 정도가 이제 저희가 네, 집행 맞아요. 잔액인데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계약할 때 네. 그 내고라 그래서 이제 금액 한 15% 정도가 원래 계약 시에는 네. 좀 줄게 됩니다. 뭐 네. 물론 15%가 다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계약할 때의 잔액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뭐 특별히 저희가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15%로 따지면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거의 1억에 가까운 액수가 남았다는 거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도 좀 계획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해요. 예, 철저하게 좀 확인해서 네. 예, 잔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과에도 그 국내 여비가 좀 남아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길래 이렇게 여비가 남게 됐죠? 여비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네.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 얘기는 했어요. 여기만 이렇게 남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서로 소통을 해서 여비를 좀 세워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소통은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266조 청소년 시설 안전 점검 및 긴급 보수가 있어요. 거기 잔액이 1,600 정도 남았는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원래 이 예산은 이제 그 청소년 시설 6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네. 안전 점검 시 이제 긴급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이제 보수를 하려고 세워놨던 네, 예산인데요. 네, 점검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네. 긴급 보수 사항이 없다 보니까 아, 예, 이렇게 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이 좀 아까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제목을 달리하든지 해가지고요. 네. 그 꼭 이 점검에서 긴급 사항으로 안 나오더라도 네네.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 어차피 좀 중장기 좀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 소소한 거라도 있다면 네네. 이쪽 예산에서 좀 집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긴급 보수라고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좀 봐도 될 부분이 있는데 긴급 보수라고만 명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남아서 사실 뭐 남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긴급하게 보수할 게 없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한데 그거는 뭐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